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만나볼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이성수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금요일 아침 뭔가 긴장감이 아주 느껴지는 금요일인데요. 탄핵 선고가 오늘 11시니까 이제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반면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변호인단이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한 이후에 9차 변론을 제외하고 총 11차 변론까지 8번 현재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기일에는 변호인단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 당일 헌재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었지야. 이제 오늘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이 되는 거지야.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선고문에서 문희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선고 이후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이렇게 주문부터 읽을 경우에는 예. 의견이 갈렸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크게 법정 의견, 즉 다수 의견이죠. 네.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소수 의견은 또 결론이 다른 반대 의견 또는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 의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판결이 TV 생중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문이 맨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TV 생중계 선고는 과거에 5차례 실시되었습니다. 예.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2004년도 같은 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 소원, 2008년 BBK 특검법 헌법 소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었는데요. 예. 이것들 중에 이 5건 중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5개 사건 모두 주문을 맨 뒤에 낭독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TV 생중계 등을 고려하면은 주문이 맨 뒤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생중계 특성상 재판관들로서도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설명을 먼저 한 뒤에 마지막에 주문을 읽겠다 그지야. 그러고 선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될 낀데요. 야,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선고 하루 전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한 의료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선고 직후 충돌 사태 등에 대비한 조치로 경찰은 시설 파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포와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와 장봉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헌재 내부에 경찰 특공대 20명을 배치합니다. 예,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탄핵 반대 진영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종로구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또 대통령 관적 인근에서 네. 오후 8시께는 광화문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는 어제 오후 7시께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들은 집회에 이어서 경복궁에서 세종대로 종강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서 헌재까지 행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는 어제 오후 7시 서면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을 했습니다. 예.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계속했는데요. 서면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했고요.
이들은 대통령 지키기 부산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산경찰청도 가포 비상이 발령되었고요.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선고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 또 관련 뉴스는 MBC 뉴스 특보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갈치일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라고 언급했다라고 했는데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이죠. 각국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는데 이 예. 표에 한국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X를 통해서 공개한 표에서도 동일한 25%였는데요. 네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 즉 26%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아니 표기가 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관세율 같은 거는 1%도 억수로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도 상당히 큰 건데요.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부속서에서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도 패널보다 1% 높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더만 무엇이 이래 허술합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베트남 관세율은 46%라면서요. 베트남에 한국 공장도 많다 아닙니까? 이거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트남은 사실상 가장 악랄한 무역 남용국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을 대신하는 제조업 중심 기지가 바로 동남아시아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요.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이 46%, 미얀마 44%, 방글라데시 37%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10대 무역 수지 적자국 중에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가진 660억 달러의 대미 무역 수지 적자의 1.87배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중국보다 더 심하다라고 지목한 베트남이 고율 관세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26%가 된 거고 심지어 베트남은 관세율이 46%까지 책정이 됐다는 건데 또 황당한 게 펭귄만 살고 있는 무인도에도 관세를 10% 책정하는 등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에 좀 문제가 있다, 좀 황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국제 전문가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황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315억 달러다. 그러면 수출액이 655억 달러로 660억 달러 상품 무역 수지, 즉 이것을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상품 수지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면 0.502가 나옵니다. 이것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50.2%가 나오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이런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50.2%를 반으로 나눈 뒤에 소수점을 올림하면은 상호 관세율 26%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들고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 문서의 관세율 차이는 소수점 반올림 계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자판 깔고 장사하는 우리 아지매들도 그래 계산은 안 하는데 계산법이 참 희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죠. 예.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르면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0.7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설명을 우리 정부가 계속했지만 이걸 미국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허수고를 한 거죠. 예. 결국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축소하라는 압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제외하고 상품 수지만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앞서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그거는 뭔 말입니까? 정말 황당하죠. 예. 인도양 남부에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을 10%를 부과했는데요. 예. 미국과 교육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미국과 교류가 없는 소국들 투발루, 바베이도스, 토켈라우 이런 나라 저도 투발루 외에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가 대거 관세 부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이 미국의 상호 관세는 참 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황당하기는 한데 우리 정부가 또 대응을 잘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다음 부산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당선자는 교육청의 모든 교육 행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맞춰가겠다라고 했는데요.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 격차가 학업 성취도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AI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선 도전 실패 후에 3년 만에 복귀한 건데요. 부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소감처럼 부디 학생들과 교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교육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마지막 10곳 지정을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3일 2025년 글로컬 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교육부는 올해 5곳, 내년 5곳을 나눠서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을 앞당겨서 올해 10곳을 한꺼번에 뽑기로 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올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부산 대학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방 소멸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부산대 부산교대가 통합 모델을 제시해서 처음으로 선정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동서대 동아대가 연합대학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올해 5곳, 내년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정리가 됐고 이제 10곳 이렇게 다 추가가 되면 글로컬 대학 30, 그러니까 30곳 지정이 모두 끝이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모두 30곳인데요. 예. 올해 지정 절차는 5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혁신성이 60점이고요. 성과 관리가 20점, 지역 특성이 20점입니다. 올해 먼저 이제 예비 지정 대학 20곳 안팎이 선정되고요. 예. 예비 지정 대학은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산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8월 중에 본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헛돌지 않도록 글로컬 대학 사업이 잘 안착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자갈치 1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소식, 사건, 현안까지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2박으로 오늘 배은지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이소. 안녕하세요. 리포터 배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부산시 전체에 적용되는 2025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지원 사업 소식을 준비했습니다.